셀룰로스 차세대 친환경 기판의 가능성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김건우, 신원섭, 장현수입니다. 그리고 발표에서는 셀룰로스가 왜 전자산업에서 중요한 소재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PCB 제작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셀룰로스를 연구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환경 문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자 폐기물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의 PCB는 대부분 분해되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져 환경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 기반 소재를 활용한 기판 개발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 기술과의 연결성입니다. 셀룰로스는 가볍고 유연하다는 특징이 있어 웨어러블 기기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처럼 차세대 전자기기에 매우 적합한 소재입니다. 이렇게 미래 기술 적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저에게 큰 흥미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입니다. 전자산업은 앞으로 탄소 감축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셀룰로스 기반 기판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핵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분해성 소재라는 점입니다. 셀룰로스는 자연적으로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도 환경에 부담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는 셀룰로스를 차세대 친환경 기판 소재로 탐구해보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PCB와 FPCB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CB, 즉 프린티드 서큐트 보드, 인쇄 회로 기판입니다. PCB는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부품으로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신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회로, 전기, 스위치 등 다양한 전기 부품이 납땜되어 연결되는 얇은 판의 형태이고 이 PCB가 대부분 전자기기 내부에 들어가 핵심 부품들을 서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전자제품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얇고 가벼우며 휘어질 수 있는 기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FPCB,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연성 인쇄 회로 기판입니다. 기존 PCB는 단단한 고체 판의 형태였던 것에 비해 FPCB는 유연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처럼 내부 공간이 제한된 기기에는 기판을 구부리거나 접어서 디스플레이 뒤나 좁은 공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제품의 크기를 줄이고 내부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연성과 경량성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웨어러블 기기,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전자기기에 꼭 필요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PCB와 FPCB는 전자기기의 구조와 설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셀룰로스 기반 기판을 탐구하게 된 것도 이러한 기판 기술의 흐름과 같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셀룰로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 고분자로 주로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고 있는 물질입니다. 셀룰로스의 가장 큰 특징은 강한 수소 결합 덕분에 높은 강도와 안정성을 가지며 친환경적이고 생분해성까지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물과 대부분의 용매에 잘 녹지 않아 가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200도씨 이상의 열에는 분해가 되기 때문에 열적 안정성이 필요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전기적으로 비활성이라 전자소재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셀룰로스는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데 목재, 면섬유 등으로 존재하는 자연형, 용해 후 재형성되는 재생형, 그리고 기능기를 도입한 화학 변형형, 그리고 나노셀룰로스가 있습니다. 셀룰로스가 왜 기판 소재로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룰로스는 일단 기계적 강도와 유연성이 뛰어나고 유연 전자소자, 즉 플렉서블 기판에 요구되는 성질을 잘 충족합니다. 또한 열 팽창 계수가 낮아 소자가 구부러지거나 반복 변형할 때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분해성과 친환경성까지 갖추고 있어 지속 가능한 전자산업이라는 흐름에 잘 맞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성과 표면 평탄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나 센서 기판에도 적합합니다. 현재는 다음 표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분해성 PCB 소재의 전반적인 특성과 제조 적합성을 정리한 2024년 리뷰 논문과 CNFPC 기반으로 실제 셀룰로스 기판을 제작한 2022년 연구 논문 2편을 선정해 저희가 리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PCB를 만들기 위해 어떤 친환경적인 소재를 쓸 수 있는가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서는 PLA, 그리고 셀룰로스, 그리고 실크 프로틴, 젤라틴, PBA, 우드, 그리고 마이셀리움 등이 친환경적인 소재로 PCB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생분해성 PCB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적인 특성입니다. 신호가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낮은 저항과 충분한 유전 특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계적 특성으로 인장 강도와 유연성, 반복 굽힘, 내구성 등이 확보되어야 플렉서블 전자 소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적 특성입니다. 발열을 잘 분산시키고 적절한 열 전도성과 난연성을 가져야 실제 전자기기 환경 안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안정성입니다. 습도, 미생물, 화학물질에 대한 내성이 적절해야 되고 동시에 분해 속도도 조절 가능해야 합니다. 즉 생분해성 PCB는 친환경성뿐만 아니라 전기, 기계, 열적 성능까지 균형 있게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생분해성 PCB가 실제로 기능하려면 단순히 기판만 친환경적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전도성 트레이스까지 함께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기판은 기판 플러스 전도성 패턴 두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판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 핫프레스를 이용한 방식, 주조 방식, 그리고 3D 프린팅을 이용한 융합 증착 모델링이 있습니다. 전도성 트레이스를 만드는 기술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크린 인쇄, 잉크젯 인쇄, 그리고 마스크 처리된 표면에 코팅 스프레이를 활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친환경 기판 기술은 기판 소재와 전도성 패턴 형성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완성형 생분해성 PCB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생분해성 PCB를 만들 때 사용되는 여러 제조업 방식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열 압착 방식입니다. 열과 압력을 이용해 성형하는 방식으로 대량 생산에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층간 균일성이 떨어지고 정밀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조 방식입니다. 용액을 부어 굳히는 방식으로 소규모 생산이나 연구용 시제품 제작에 적합하지만 기판의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성 트레이스를 만드는 기술로는 먼저 스크린 인쇄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통해 잉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비용 효율이 매우 좋지만 코팅 두께를 정밀하게 조절하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반면 잉크젯 인쇄는 미세 분산 방식으로 높은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도성 잉크의 전기적 성능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3D 프린팅 적층 제조는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설계 자유도가 높지만 공정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비 비용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레이 코팅은 넓은 면적을 균일하게 코팅할 수 있지만 에어로졸 발생으로 인해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 공정별로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실제 생분해성 PCB 제조에는 목적과 요구 성능에 맞는 공정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집중해서 리뷰한 논문인 셀룰로스 피브릴로 만든 인쇄 회로 기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스위스 연방 재료과학기술연구소에서 2020에 발표된 것으로 CNF와 박테리아 셀룰로스 BC를 활용해 실제로 단단한 생분해성 PCB 기판을 제작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기판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들입니다. 먼저 CNF는 ECF, 즉 염소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펄프를 매우 미세하게 분쇄해 만든 2웨이트% 농도의 나노섬유 현타객이며 압력을 가해 농도를 10웨이트%까지 탈수한 후 기판 제작에 사용했습니다. 박테리아 셀룰로스 BC는 미생물이 생성한 순도가 매우 높은 셀룰로스로 1웨이트% 젤 형태의 두꺼운 시트 상태로 공급되어 강도와 투명성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PCB 제작에 필요한 전기 부품들은 일반 전자상가에서 구매한 구리포일, 전기, LED 등을 사용했으며 회로 패턴을 만들 때에는 무수염화철 FECL3를 이용해 구리층을 선택적으로 애칭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셀룰로스 기반 생분해성 PCB 기판을 실제로 어떻게 제조하는지 설명한 부분입니다. 최종 기판은 100×100mm 크기, 두께는 0.8에서 2mm 정도로 제작되며 CNF와 BC 혼합물을 특수하게 설계된 압축 금형에 넣어 성형합니다. 이 금형에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금속 메쉬와 배수 구멍이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탈수 과정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압력을 0에서 11톤까지 1시간 동안 서서히 증가시키고 그 후 11톤 상태를 1시간 더 유지해 수분을 최대한 제거합니다. 이렇게 탈수된 시편은 100도씨에서 12시간 동안 추가로 10kg 무게를 올려 고정한 상태에서 건조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기적으로 매우 단단한 CNF, BC 기판이 완성됩니다. 즉 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섬유 간의 결합을 강화시키는 압축 건조 과정이 셀룰로스 기판의 품질을 결정시키는 핵심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셀룰로스 기판 위에 실제 구리 회로 패턴을 만드는 에칭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CNF 또는 BC 기판을 60×30mm 크기로 절단한 뒤 한쪽 면에는 접착식 구리 포일을 부착합니다. 그 다음 회로 트랙 레이아웃을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한 광택지를 이용해 토너가 구리 표면에 전사되도록 붙여줍니다. 이때 에탄올과 아세톤을 1대1로 섞은 용액을 구리 표면에 점적으로 도포해 토너가 완전히 팽윤하도록 하고 약 40초간 팽윤 후 30초 동안 가볍게 압력을 가해 토너가 완전히 밀착되도록 합니다. 이후 2분 동안 용매가 완전히 증발되면 광택지를 물에 적셔 떼어내는데 이때 토너가 구리 위에 남아 마스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40웨이트%의 FeCl3 수용액 50도씨에 약 15분간 담가 토너가 없는 부분에 구리만 완전히 용해되도록 식각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세톤으로 토너를 제거하면 셀룰로스 기판 위에 선명한 구리 회로 패턴이 남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식각된 CNF, BC 기판에도 정상적으로 구리 패턴이 형성되고 전자 부품 납땜까지 가능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셀룰로스 기반 PCB가 실제 환경에 얼마나 잘 분해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퇴비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유기물을 가득 채운 200리터 플라스틱 통을 준비하고 2주 동안 통 내부를 충분히 습하게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 유기물의 절반을 걷어내고 에폭시 PCB, CNF PCB, BC PCB를 각각 5개씩 총 15개를 통 안에 투입했습니다. 이후 유기물을 다시 채우고 통을 밀봉한 뒤 약 5개월 동안 자연기상 조건에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중간에 탈수를 막기 위해 물을 적당히 보충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진행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퇴비 속 일반 조건에서 셀룰로스 기판은 완전히 생분해되었고 구리, 주석, 전선, 플라스틱 같은 전자 부품들은 셀룰로스 분해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선 리드 부분에 일부 부식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CNF와 BC 기판에 분리된 금속과 전자 부품들은 별도의 재활용 공정으로 옮길 수 있어 셀룰로스 PCB가 전자 폐기물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셀룰로스 기반 CNF와 BC 기판의 기계적 성능을 평가한 결과와 이 성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서 진행한 연구팀은 지윅 롤 1120이라는 만능 재료 시험기를 사용해 3.9핌 시험과 인장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실험은 23도씨, 상대속도 50%의 표준 조건에서 수행했으며 테스트에 준비된 편은 탈수 건조 과정을 거친 CNF와 BC 기판을 레이저 커팅하여 동일한 크기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측정의 안정성을 위해 72시간 동안 조습 보관한 뒤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CNF 기판의 굽힌 탄성률은 약 11GPa로 인장 강도는 120MPa이었고 BC 기판의 굽힌 탄성률은 19GPa, 인장 강도는 약 115MPa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값들은 섬유강화 복합재 수준에 근접한 수치로 셀룰로스 기판이 생각보다 높은 기계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상용 PCB인 FR-4 기판의 인장 강도가 280에서 340MPa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셀룰로스 기판은 모든 상업적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결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성과 생분해성 그리고 기본적인 강도 확보 측면에서 전자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소재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표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좀 더 살펴보면 CNF와 BC 기판의 차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굽힘 탄성률을 보면 CNF가 11GPa인 반면 BC는 19GPa로 BC의 기판 굽힘 강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박테리아 셀룰로스가 더 치밀하고 균일한 섬유 네트워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굽힘 강도는 CNF가 200MPa, BC가 197MPa로 두 소재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입니다. 전단 굽힘 하중에 대한 저항성은 두 기판이 모두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장 탄성률 역시 BC가 CNF보다 2배 가까이 높은 21GPa로 측정되어 인장 방향으로 버티는 능력에서는 BC가 확실히 우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장 강도는 CNF가 120MPa, BC가 115MPa로 큰 차이가 없어서 궁극적으로 끊어지는 한계 하중에서는 두 기판이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보입니다. 종합하자면 CNF와 BC의 기반의 기판은 섬유 복합재의
섬유 복합재에 가까운 높은 기계적 안정성, 그리고 생분해성 친환경성을 함께 갖추고 있어 기존 PCB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지만 미래 친환경 기판 소재로서 매우 유명한 가능성을 가진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셀룰로스와 FPCB 그리고 FPC의 개념에서 출발해 생분해 가능한 기판 소재가 될 수 있는 여러 후보를 탐색해 보았고, 그중 CNF와 BC를 사용한 실제 기판 제작의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셀룰로스 기반 PCB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특히 전기적 열정 물성이 상용 기판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실리콘 기반 고성능 전자제품에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성과 생분해성이라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전자산업을 위한 중요한 대안 소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작은 시도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런 연구들이 계속 축적되면 미래에는 전자제품이 환경에 부담 주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